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분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해서 원룸이나 고시원 등에서 살기도 하죠. 하지만 채무자 중에는 삐까뻔쩍한 고액 전세에서 살거나 또는 비싼 월세를 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도가 이런 채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전부 압류하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물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보통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돈을 추심해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돈도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현재 법에서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로 185만원을 정해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해서 50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85만원을 뺀 나머지 315만원만 채권자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주거의 안정 등을 위해서 압류를 하지 못하는 금액을 지정해 놓았다는 거죠. 어떤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부동산에 살고 있거나 또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차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 두 가지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임차인은 1000만 가구에 육박하고 그 비율은 50%에 가깝습니다. 자, 하지만 채무자들이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채무자들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분들이 압류를 하고 전부 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번씩 제 영상 댓글 중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채무자의 돈을 압류하고 또 추심을 한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보증금을 걸고 어렵게 살아가는 채무자들의 보증금은 압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채권자분들이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한다면 보증금 중 얼마를 추심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게 되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사집행법 246조에도 이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압류 금지 대상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대충 예상을 해본다면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가 되고 채권자분들이 추심을 해서 가져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압류를 하고 또 채권자분들이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채무자분들은 작은 집이라도 구하고 또 이사를 갈 돈조차 없어서 결국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또 압류를 할 수 없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화면의 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보증금의 범위와 압류가 금지되는 최우선 변제 금액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임대차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의 경우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압류가 금지되는 보증금의 범위는 5,500만원까지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살고 있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채권자분이 이 전세 보증금에 압류를 했을 때 얼마를 추심을 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답은 2억 원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1억 6,500만원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즉,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분들은 2억 원 전액을 추심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음의 경우는 만약 채무자가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당연히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 금지 채권인 최우선 변제 금액 5,500만 원을 뺀 나머지 9,500만 원만 채권자분들이 추심을 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표에서 보면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 뭘까요? 과밀 억제 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과천, 성남, 수원 등의 지역이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압류를 할 때 채무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자, 표에서 보시다시피 과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 보증금의 범위는 1억 4,500만 원이며 압류가 금지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은 4,800만 원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살고 있는 경우 압류를 했다면 소액 임차인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추심을 해서 채무자의 보증금을 다 찾아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쉽게 아실 겁니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어서 과밀 억제 권역,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4,800만 원을 제외한 9,200만 원을 추심을 해서 채권자분이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채권자분들이 압류를 해서 얼마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쉽게 계산이 되실 겁니다. 제가 화면으로도 이 표를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압류를 하는 시점에 채무자가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인 압류 금지 채권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압류를 할 때는 꼭 확인을 해서 진행하십시오. 인터넷에 소액 임차인만 쳐도 수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채무자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를 할 때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해서 다른 채권자의 경합 등이 없으면 바로 추심을 해서 돈을 찾아올 수가 있죠.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 압류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고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추심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임대차 보증금 압류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고 추심을 해서 돈을 가져오면 되겠죠. 오늘 제가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그리고 임대차 계약 관계는 정말 복잡하고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 설정이나 복잡한 권리 관계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한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뺏기기 싫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압류가 되는 순간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주지 않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임대차 3법을 통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경합을 넣기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애가 타죠. 자,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도가 그런 복잡한 부분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돈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세상의 모든 방법과 절차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자신의 소중한 돈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돈도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